저는 서두를 길게 느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진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샤워기를 들었죠. 거울 속 제 종아리는 분주한 하루를 버틴 흔적을 말해줍니다. 의사인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제 다리는 잘 돌고 있는가? 환자에게 말하던 그 루틴을 저 스스로도 지키고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지면 바로 실행합니다. 샤워 직후의 짧은 시간. 그때가 혈관을 가장 쉽게 깨울 수 있는 때입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김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족욕하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샤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물로 헹구고 끝내면 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없이 보았죠. 다리가 무거워졌다며 찾아온 박영자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물로 깨끗이 씻는데 왜 다리가 붓나요? 박영자는 눈빛이 흐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길게 느리지 않았죠. 씻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겁니다. 발과 종아리는 몸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숨통이 트입니다. 제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샤워를 끝내고 수건 한 장을 듭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리의 온도를 재듯 손바닥으로 닿죠. 차갑다면 순환이 느린 겁니다. 따뜻하다면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온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먼저 환경을 정리합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안전하죠. 발판을 고정하고 의자를 끌어옵니다. 무릎 각도가 편해야 근육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보다 감각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말해주는 신호를 듣는 편이 정확하죠.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다리 아래부터 천천히 흘립니다. 발가락에서 발목, 발목에서 종아리, 무릎 아래까지만 올립니다. 심장이 높은 곳에 있으니 아래에서 위로 기를 내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물줄기의 속도를 불필요하게 세게 하지 않습니다. 과한 자극은 혈관을 움츠러들게 하죠. 부드러운 흐름으로 피부가 긴장을 풀 때까지 기다립니다. 숨이 고르고 어깨가 내려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짧게 되뇌입니다. 지금 피를 깨운다. 간단하지만 방향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영상 속 시청자도 이 문장을 따라하길 바랍니다. 행동은 짧고 명확할수록 지켜지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리소장 이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선생님, 층간 온수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줄기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세기보다 순서와 손의 접촉입니다. 저는 수건을 무릎 위에 한번 올려 물기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마찰을 만들 준비죠.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루틴의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다리가 금속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날에도 이 절차만 지키면 혈관이 열립니다. 과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치와 손끝의 감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발등의 빛깔이 돌아오고 발바닥의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발목 근처의 얇은 혈관이 옅게 비치면 첫 신호가 온 겁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들어 거울에 제 표정을 봅니다. 긴장이 풀리고 숨이 길어집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단계로 발펌프를 깨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왜 샤워 직후인지 근거를 짚어둡니다. 샤워 직후는 체열이 균일해지는 시점입니다. 혈관 내벽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안정되는 구간이죠. 이때 손의 접촉이 더 멀리 전달됩니다. 저는 환자 교육에서 늘 말합니다. 같은 손길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 저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춥니다. 물기를 흘려보내고 수건으로 톡톡 눌러 남은 온기를 지킵니다. 손바닥의 온도와 수건의 질감이 겹치면 피부 아래에서 미세한 파동이 번지죠. 그 파동이 정맥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오면 다음 동작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뜨거운 물이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쳤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우면 표면 혈관만 퍼지고 깊은 근육은 오히려 긴장하죠. 미지근함이 길을 엽니다. 또 하나, 세제를 많이 쓰면 더 깨끗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한 거품은 손의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저는 비누 거품을 최소로 남기고 손바닥과 수건의 접촉을 우선합니다. 촉감이 살아야 혈관의 반응을 즉시 읽을 수 있죠. 안전 수칙도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발판이 흔들리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립성 어지럼을 막으려면 심호흡을 짧게 3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숨이 길어지면 발목의 맥이 손끝에 닿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제 몸이 제 편이 되는 느낌이죠. 카메라를 보며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 교육을 할 때 언제나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몸은 설명보다 반복을 기억한다. 오늘 영상을 보며 함께 반복해 봅시다. 내일도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리는 꼭 응답하죠.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수건을 다시 쥡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가볍게 붙입니다. 발가락이 바닥을 느끼면 긴장이 풀리죠. 가장 먼저 발바닥 아치에 손바닥을 올립니다. 저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부터 순환이 준비됩니다. 발바닥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혈관이 모인 관문입니다. 저는 그 관문을 두드리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발바닥을 둥글게 문지릅니다. 크지 않은 원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저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조금 지나면 열감이 손바닥으로 올라오죠. 이때 발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런 반응이 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옆자리에서 물컵을 정리하던 간호사 이지선이 말했죠. 선생님, 그거 하면 정말 다리가 가벼워져요. 저는 웃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제가 먼저 포기했겠죠. 환자에게 권한 건 늘 제가 검증한 겁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 저는 엄지로 가볍게 눌러 올립니다.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세게 하면 아프기만 하고 혈관이 움찔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방향은 확실하게. 발끝에서 발꿈치 쪽으로 쓰다듬습니다. 마치 흐름을 밀어내는 것처럼.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올라가라. 이런 짧은 말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게 하죠. 발가락 사이도 빼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끼듯이 넣어 닦아줍니다. 이 순간이 어색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며칠 반복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몸은 훈련에 응답할 뿐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잠깐 넣겠습니다. 할머니 김순자가 외래에서 묻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 발가락 사이 닦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죠. 그곳에 작은 길이 많습니다. 막히면 저림이 오고 열리면 걷기가 쉬워지죠. 김순자는 며칠 뒤 다시 오며 말했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인 이유입니다. 이제 발꿈치입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감싸 올립니다. 발꿈치가 거칠다면 순환이 꿈틀거리는 증거입니다. 거칠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손이 닿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힘을 조절하며 천천히 5회, 발목까지 이어줍니다. 발목뼈 주변은 조심스레 원을 그립니다. 여기는 림프가 흐르는 자리라 자극이 중요합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저는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발바닥이 말을 걸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신호가 옵니다. 발등 혈관이 얇게 드러나는 순간 피부색이 옅은 분홍으로 변하죠. 저는 그 색을 보며 안심합니다. 길이 열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혹시 시청자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왜 굳이 손으로 하나요? 도구가 더 세지 않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할 겁니다.
손은 몸의 언어입니다. 도구는 자극일 뿐입니다. 몸과 대화하려면 손이 더 빠릅니다. 미세한 변화를 손가락이 즉시 알아채죠. 발가락을 위로 가볍게 젖히며 발바닥 근막을 쓸어 올립니다. 저는 이 동작을 특히 좋아합니다. 뇌가 발끝을 인식하는 느낌이 또렷하죠. 잠든 신경이 켜집니다. 작은 떨림이나 따끔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길이 열릴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만약 뻐근함이 있다면 속도를 줄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혈관은 명령보다 설득에 반응한다. 이제 한쪽 발이 끝났습니다. 저는 두 발을 바닥에 다시 붙입니다. 바닥이 다르게 느껴지죠. 조금 더 넓어지고 단단해진 감각.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변화는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짧게 말합니다. 이제 길이 깨어났다. 그러면 다음 단계. 종아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발에서 종아리로 손을 옮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발은 문을 두드린 것이고 종아리는 그 문을 열어 젖히는 단계죠. 저는 양손으로 발목을 감싸고 천천히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단 한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피가 올라가야 하니까요. 손가락 끝이 뼈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저는 압을 세게 주지 않습니다. 흐름을 따라 안내하듯 부드럽게. 그리고 리듬은 숨과 맞춥니다. 들이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가볍게 놓습니다. 이 반복이 몸을 설득하죠. 저는 무릎 아래 안쪽을 특히 신경 씁니다. 이 위치는 혈관과 림프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가볍게 눌러주면 종아리 깊은 곳에서 미세한 맥이 튑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며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잘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청자도 이 감각을 언젠가 느낄 겁니다.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몸이 기억하죠. 환자 정광수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못하는데 이걸로도 괜찮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운동은 피를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로 하고 계십니다. 정광수는 한 달 뒤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계단이 덜 무겁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종아리가 심장의 동료가 된 겁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안쪽 선을 따라 가볍게 누릅니다. 뼈와 근육 사이를 지나가도록. 지나갈 때마다 쌀알만한 결절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결절은 피가 잠시 머물던 자리이죠. 저는 결절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스스로 풀립니다. 몸은 억지보다 흐름을 좋아합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감싸 쓸어 올립니다. 5번, 다시 5번. 저는 속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혈관을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종아리가 따뜻해지며 허벅지까지 온기가 스며듭니다. 저는 그때 숨을 크게 내쉽니다. 길이 완전히 열린 순간입니다. 이런 감각이 올 때마다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저를 따라와 줬으니까요. 잠시 또 대화를 넣겠습니다. 외래에서 김명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종아리를 3개 주물러야 시원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기는 통증을 잊게 할 뿐입니다. 흐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김명자는 며칠 뒤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하니 다리가 안 붓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움직이면 자연히 가벼워지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흘립니다. 따뜻한 물 20초, 찬물 10초. 이 교대가 혈관에 운동을 시킵니다. 갑자기 뜨겁고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번갈아 가며 천천히.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저는 온도 차이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조용한 자극이 오래 갑니다. 물이 멈추면 저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눌러서 물기를 빼줍니다. 가볍게 톡톡. 그리고 손바닥에 크림을 조금 발라 종아리를 한 번 더 쓸어 올립니다. 이것이 여운입니다. 자극이 끝났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주는 과정이죠. 몸은 이런 마무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다리를 땅에 딛습니다. 무게가 바닥에 고르게 퍼지는 감각이 옵니다. 발끝부터 허리까지 선이 바로 서는 느낌이 들죠. 이런 순간이면 숨이 길어지고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작은 결과가 쌓여 사람의 노년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제 저는 타올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남은 절반은 반복입니다.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짧고 선명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피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 젊음은 다리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갈 때 저는 다시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몸은 우리가 들인 정성을 배반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따라오셨다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손길로 다시 만납시다. 발과 종아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걸음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는 옆에서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욕실 불을 천천히 끕니다. 따뜻하던 수증기가 가라앉고 바닥에 물기가 잦아듭니다. 이 순간이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몸은 우리가 대하는 방식만큼만 살아난다. 화려한 장비도 거창한 운동 계획도 필요하지 않죠. 오늘처럼 조용히 성실하게 내 다리에 손을 얹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타월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오면 발바닥 감각이 또렷합니다. 마치 바닥이 한층 가까워진 느낌. 다리가 가볍게 몸을 밀어 올리죠. 저는 이 감각을 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노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닿지 않는 습관이 몸을 조용히 굳혀갑니다. 반대로 손이 닿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저는 잠시 창가에 섭니다. 바람이 다리에 닿고 피부가 온도를 입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몸을 살립니다. 그러면 마음도 따라오죠. 환자 김영호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리가 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는 순간 인생이 다시 앞을 봅니다. 오늘도 저는 짧게 다짐합니다. 내 다리부터 지킨다. 심장은 혼자 뛰지 않고 다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죠.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먼저 멈추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다리는 깨어 있었습니까? 만약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말을 남기겠습니다. 내일 걸을 수 있는 힘은 오늘 돌본 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기적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저는 환자들에서 그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혹시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몸에게 시간을 줬고 몸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 루틴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불을 켜주길 바랍니다. 걷는 힘을 지키는 사람은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리를 깨우고 건강을 깨우고 삶을 깨워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길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닿게 합니다. 당신의 걸음이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